자,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 또 들어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역시나 이쪽 애들은 정말 뭐를 하던 상상 초월. 이럴 줄 알았어. 그대가 조국이란 영화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했었는데, 자, 경찰이 말이죠. 조국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의 박스 오피스 순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그대가 조국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처음 나왔을 때요. 국민들 반응이 어땠었어요? 모든 죄가 다 밝혀진 상황 속에서 별 시덥잖은 영화까지 개봉을 한다고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 조국의 부인의 재판, 일련적인 사건들을 쭉 다 나열을 하고 오히려 죄를 지은 이들이 아닌 이들을 수사한 검찰, 그리고 보도한 언론, 판결한 법원을 비판하는 기이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최종 관객 수가 아마도 30만 명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매출액도 30억을 조금 넘겼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기사를 통해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대가 조국은 개봉 첫날 24,455명의 관객을 모으며 일간 박스 오피스 3위로 출발을 했다. 그러다가 2022년 7월 4일 관객 수는 21명, 일간 박스 오피스는 5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틀 뒤 갑자기 박스 오피스 순위가 8위까지 치솟으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7월 10일까지 10위권대를 유지를 하다가 11일 이후로는 상영 점유율이 0%대로 주저앉았다. 약간 이상하죠. 이게 무슨 비트코인 하는 것도 아니고 이엠병을 거. 근데 더 이상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대가 조국이 28시, 즉 말하자면 새벽 4시입니다. 모두가 다 잠든 시간 새벽 4시. 근데 그 새벽 4시에 총 2개의 상영관, 하나는 319석, 하나는 190석이 전부 매진이 되어 있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이 된 적도 있었어요. 세상에 새벽 4시에 영화가 상영된다라는 것도 일단은 졸라 어이가 없는데, 그 새벽 4시에 매진입니다. 그것도 한 영화관에서 2개의 상영관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벽 4시에 어떤 머리 골빈애가 영화관 한 곳에 몰려가지고 그대가 조국이란 영화를 보겠어요. 이게 지금 오후 4시가 아닙니다. 새벽 4시에요. 여러분이 자고 있었을 그 시간. 저걸 새벽 4시에 틀어준 애들도 지금 정신이 나간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영화관이 새벽 4시에 어떻게 영화를 틀어줍니까? 자야지 연병할 거. 내일 일하려면. 영화는 무슨 영화야 새벽 4시에. 새벽 4시면 전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는 시간인데 이엠병할 거. 근데 그것도 또 전부 매진이래요. 이게 무슨 세계적으로 초대흥행한 영화도 아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아니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새벽 4시에 틀어주질 않을 뿐더러 매진은 더더욱 힘들죠. 한 명이라도 그 시간대에 와서 보는 애가 비정상이죠.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조국의 다큐 영화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인데요. 아니, 세상에 할 짓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면 이런 것까지 조작을 할까 모르겠어요. 좀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은 정말이지 삶 자체가 되게 뭐랄까, 이 양반은 사실인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온 인생이 다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작, 거짓 없이는 못 사는 종족들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쪽 애들이 이 정도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필사적일 줄은 사실 몰랐어요. 학을 뗍니다. 학을. 웬 말이야 새벽 4시에 영화관 관객 수를 조작한다는 게. 근데 또 지금껏 조국이나 조국의 가족들의 행실을 좀 돌이켜보면 이해가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요, 조국은 지금 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대리시험 조작, 딸의 뭐 비정상적인 장학금 수수라던가 입시 비리 건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충분히 잘못한 상황이고 고개를 숙여야 할 상황인 건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억울하다, 과한 처사다, 딸 때문에 떨어진 피해본 사람은 없다 들었다, 이런 말들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서울대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징계 처리가 됐는데 파면으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존재 자체가 의심이 돼요.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이란 그런 정의가 확립이 아직 안 된 그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니, 그 잘못을 하고 청년들에게 실망을 주고 온갖 편법을 써서 지 애들만 엘리트가 되게끔 조작을 했던 주제에, 그래서 그걸 또 들키고 대리시험을 어떻게 받는지까지 가족 채팅방이 다 유출이 된 이 마당에 본인 부인은 실형을 받아가지고 빵에 들어가서
산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고작 교수파면 징계 처리됐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과한 처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필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닐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솔직히 저런 짓을 벌리고선 이게 온 세상에 알려져 버리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숨고 싶어질 텐데 여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딸도 보세요. 딸 얼마나 뻔뻔합니까? 떳떳하대요. 실제로 떳떳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유튜브도 시작하고 김어준 뉴스 공장도 나가버리고 뭐 아주 해맑게 아버지랑 같이 토크 콘서트도 출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오히려 본인들을 수사한 검찰들이 떳떳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본인들 잘못한 걸 수사를 하는데 검찰 니들은 떳떳하냐라는 말이 도대체 왜 나올까? 이해가 저는 가지를 않아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고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화 관객 수까지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누가 본다고 예병을 꺼.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위선 그리고 가식, 이쪽 애들의 위선과 가식, 모순, 내로남불, 이제는 거의 우리가 보기에 지칠 정도로 역겨운 수준이에요. 어떤 분이 해당 사건을요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조작의 달인 조국을 위해서 조작의 달인 추종자들이 만든 영화의 예매 상황을 조작하는 건 당연한 사필 규정 아닌가요? 이렇게 아주 정곡을 때리시는데,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상업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영역에서 조작을 감행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되겠죠. 조국은 참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하더니 몇 달 전부터 아주 진짜로 국회의원에 나올 생각인지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총선이 시작되기 1년도 더 전부터 이런 조작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건 참 본인한테 치명적일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할 확률이 높겠죠. 아주 가득 꿈에 부푼 채로 출마를 했다가 보기 좋게 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 국회의원이 아예 됐다가 2심이든 대법이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유죄를 떠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리는 게 더 치욕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오늘 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영화 관객 수마저 이렇게 구라를 치는구나, 와 기가 차다 라는 걸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 거짓 선동이라든지 사드 전자파 거짓 선동,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미군 개입설, 역사적으로요 이 좌측애들이 저지른 거짓 낭설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 하찮은 영화 관객수 조작쯤이야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듭니다. 대단합니다 조국.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름을 그냥 아예 조국 말고 조작으로 바꾸는 게 어떨지.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